안녕하세요. 이슈이시다 시간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전해드린 대로 만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애리조나에서 4만 개 이상의 심각한 땡땡 의심표를 비롯해 총 5만 3천여 건의 부땡 의심표가 감사 결과 최종 보고서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 애리조나 주의회가 주 검찰에게 선거조사를 공식으로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감사를 주도한 공화당 소속 캐런판 주의회 상원의장은 이날 공개된 보고서를 토대로 우편투표 본인 확인 및 서명 검증, 선거인 명부의 정확성, 선거제도의 보완, 보관 증인 선고 관련 증거물의 안전 등이 우려된다며 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사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브루노비치 검찰총장은 즉각 상원에서 제공한 정보와 증거를 철저히 검토해 법적 권한 내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코텐 카운티는 선거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며 여전히 바락바락 대들고 있습니다. 맞서 상원이 발부한 증거물 소환장에 대해서는 위법이라며 증거물 제출을 거부했고요. 민간 업체에 대해서도 자격이 없는 업체라며 반발했는데요. 주류 언론도 이들 주장을 그대로 컨트롤 V, 컨트롤 C 하고 있습니다. 마리땡땡 선관위 측은 모든 우편투표용지가 유권자들이 제출한 주소로 발송됐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미군이나 해외 거주 유권자 사례를 들어 투표용지가 한 단계 거쳐 전달되더라도 연방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아니, 도대체 마리코땡은 어떻게 생겼기에 해외 거주 유권자나 파병 군인들이 수천 명이나 된다는 것일까요? 또 카운티 관계자는 파일 삭제 의혹에 대해서도 11월부터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삭제된 것은 없었다며 감사팀이 제공받은 자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는데요. 푹 퍼진 선관위 아저씨 아줌마들보다 컴퓨터 해독과 분석으로 먹고 사는 감사업체 직원들의 실력이 더 형편없다는 마카파식 해명으로 보입니다. 참 할 말 없게 만듭니다. 한편 공화당은 이번 감사의 목적은 선거 결과를 뒤집자는 게 아니라 법과 절차를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판 의장은 많은 사람이 선거의 진실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애리조나 유권자 45%가 선거제도를 상당히 불신하고 있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결과까지도 뒤집어야 다음 선거부터 있다고의 범죄 다시는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땡땡이 미국의 역사를 어떻게 망쳤나 보면 이런 아니란 생각은 하지 못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이런 땡땡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포퓰리즘적인 진보사회주의 표방정권이 한 나라에 계속 연달아 들어서면 어떻게 바뀌느냐 알고 싶으면 베네수엘라를 보면 잘 아는데요. 오늘 새로운 흥미로운 발표가 나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 국민 4명 중 3명이 극빈층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발표인데요. 베네수엘라 안드레스 베오 카톨릭대 연구팀은 29일 발표한 2021 국가생활수준 조사를 통해 극빈층 인구 비율이 76.6%로 작년 조사보다 8.9%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극빈층의 기준이 뭐냐? 세계은행의 극빈층 기준은 하루 소득 1.9달러 미만인데요. 한마디로 이 나라 국민 77%가 하루에 2,000원도 못 번다는 겁니다. 완전 거지 나라인 거죠. 그런데 웃긴 게 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겁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15년 이상 이어지면서 나라가 한마디로 망해버린 건데요. 이 나라에서는 지금 좌파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과 친미 성향인 후안 과이도가 두 개의 정부를 이끌며 내전 상황으로 치닫는 중입니다. 이 나라에서도 땡땡 선거를 이용해서 좌파 마두로가 정권을 연장했는데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땡땡으로 짭짤한 재미를 본 최초의 사회주의 정권이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못 참겠다고 과이도가 2019년 무장봉기를 일으켰는데요. 디폴트 상황이고 온 국민이 깡통을 찾는데 못 살아도 전 국민이 못 살면 평등한 것 아니냐는 해괴한 좌파 논리가 머리까지 깡통인 국민들에게 박혔는지 무장봉기가 실패하고 이제까지 좌파는 엄청난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주의 이념 세뇌하고 반미의식 기르고 전 국민 대부분을 공무원화하면 그 나라는 좌파 만세로 가는 겁니다. 미국이 이 길을 가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야 하는데요. 우리 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나마 대통령의 재임 시절 이상의 인기를 구가하고 우파 국민들의 목소리가 힘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위안을 얻습니다. 마지막 소식이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반역자 밀리 합참의장이 자기 주인인 바이든을 물어뜯으면서 자신은 아프간에 3,500여 명 군사는 남겨뒀어야 한다. 아프간 철수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등의 발언을 늘어놓아서 백악관이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아프간 철수 사태를 야기한 군 책임자를 구속하라는 등의 내용을 소셜미디어로 올렸다가 구속된 해병대 스튜어트 셸러 중령을 석방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셸러 중령은 아프간 자살폭탄 사건으로 13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었던 그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위급 간부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우리 손으로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는 군 지도부에 공개적으로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됐다고 비장한 심경을 전했는데요. 군대 꼴통들은 즉각적으로 그에게 경고를 날렸고 지휘권을 뺏었습니다. 해병대 대변인 짐 스탠저 소령은 성명에서 셸러가 지휘 능력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 상실을 이유로 지휘권을 박탈했다면서 지휘 계통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해병 내 포럼을 이용하라고 말했는데요. 엄청난 역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셸러가 단순히 해임된 것이 아니라 체포돼 구금된 상태이며 군사법정에 서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미국이 뒤집어졌습니다. 셸러 중령의 아버지는 퍽스뉴스에 출연해 아프간 사태 혼란을 겪으며 모든 미국민들이 함께 느끼고 생각한 바를 소셜미디어로 솔직히 알렸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됐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셸러는 1개월 전 지휘권을 박탈된 이후로도 소셜미디어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마지막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통해 셸러 중령은 모두가 듣고 싶어하지 않는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 나를 아마 정신병자로 몰아가겠지. 나는 감옥에 갈 준비가 됐으니 나를 찾아와도 좋습니다. 라고 올려 구속을 예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셸러 중령은 현재 수감돼 군사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17년간 군인에 몸담고 있던 그가 오죽했으면 이런 내용을 올리고 항명하게 됐는지 정말 참담한 기분이 듭니다. 깜깜한 방에 가야 할 인간들은 자꾸 많이 있는데 왜 이런 애국자들이 법정에 서야 할까요? 오늘날 미국의 악몽 같은 현실입니다. 오늘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